늘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일터. 하지만 바쁘고 정신 없을수록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직장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할 이 고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속 다양한 법률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전문 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 전문 변호사 박수영 고수입니다. 요즘 노동 분야의 가장 큰 이슈나 변화는 뭡니까? 최근에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가장 뜨겁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에 사회적인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등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직장 문화의 전반의 가이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러한 가이드를 피해서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자인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네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 법무팀에게 특정 직원을 해고할 조치를 가져오라는 막무가내식 지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던 법무팀장은 만약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법률 분쟁으로 회사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이 잘 흘러가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당한 지시를 한 대표이사가 자신의 업무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팀장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법무팀장이면 법을 잘 아는 분일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괴롭힌 거죠? 갑자기 법무팀장, 즉 피해자에 대한 비의사실 제보가 접수되었고 회사는 피해자에게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보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퇴사를 목표로 정하고 기획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억울한 피해자는 퇴사를 거부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제보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명분하에 하는 일 없이 조사 일정을 늘리기만 하면서 피해자를 반년 이상 창문도 없이 사방이 막혀있는 사무실에 홀로 격리한 채 어떤 업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게 얼마나 자괴감까지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갖가지 괴롭힘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퇴사하지 않자 회사는 급기야 징계 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징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조 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직 복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보직으로 복직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도저히 홀로는 이 상황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셨고요. 결국 상황이 최악으로 진행된 후에서야 제가 대리인으로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건이 진행되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에서 피해자가 근로자이고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아를 얻기 위해 부당하게 징계, 해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고 또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피해자를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꽤 큽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사례 역시 홀로 버티시다가 괴롭힘이 시작된 지 한참 후에야 신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회사 측은 피해자를 두고 아무 근거 없이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자로 명명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충분한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노동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변호사와 공인 노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직종의 차이가 뭐예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모두 대한민국 노동법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루는 영역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사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기업 자문을 통해 법적인 분쟁 이전의 실무적인 해결을 추구하며 네네. 사건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해서 법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발생한 노무 분쟁이 이미 사건화된 후에 사건을 조력하고 수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조력할 수 있는 영역은 공인노무사보다 더 넓지만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네. 14년째 공인노무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변호사이시면서 공인노무사 자격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공공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등 외부 기관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무 경력을 겸비하는 것이 노동법의 고수가 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활동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번 의뢰인은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더 나은 연봉과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영입된 근로자였는데요. 입사 후에 일정 시점이 지나자 회사가 의뢰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과평가에서 자의적으로 낮은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던가 수시로 비상식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경징계를 하고 심지어 팀 내 왕따를 조장하는 등 전형적이고 기획적인 퇴사 압박을 장기간 해온 겁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지급 시기가 다가옴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버티니까 회사는 결국 6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진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였고 네네. 이 기획적인 징계의 최종 목적은 아마 징계 해고였겠죠. 야, 정말 못됐네요, 한마디로.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예상되는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저에게 자문을 미리 받고 계셨기 때문에 회사가 기획적으로 징계를 하였음에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해당 징계들이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 법률 자문 의뢰는 기존 고객의 사용자 측, 즉 회사와 근로자 개인의 자문 의뢰 모두 받고 있는데요. 모든 사건이 서로 다르고 저마다의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결과를 속단하여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눈앞의 승리는 쟁취하되 이후 감당하기 힘든 역공에 휘말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법령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물론 다양한 실무 사례 경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방식이나. 다양한 노동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있고 근로자의 노동법 지식 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회사 역시 관련 법령을 민감하게 생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법규 적용만이 아닌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실리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노동사건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미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